안녕하세요. 조커리 조현입니다. 네, 최근 유튜브 혹은 그 생활체육 농구인들 중에서 이슈가 하나 있죠. 자, 지금 정성조 님이 일반인 드래프트에 나간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자, 여기서 정성조 선수라고 해야 되나? 정성조 님이 뽑힐 것인가, 안 뽑힐 것인가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려 합니다. 아마 이게 일반인 드래프트 종결 영상으로 남을 것 같아요. 자, 정성진 포함, 그리고 정성조님을 약간 응원하는 약간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성조 선수라고 할게요. 정성조 선수가 많은 분들이 실력은 되는데 엘리트 출신이 아니어서 뽑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정성조 선수를 응원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농구 이해도. 자, 농구 이해도 혹은 이인식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팩트기도 해요. 자, 그래서 다들 말하는 게 프로 감독들이 엘리트 출신들만 뽑는다. 이렇게 체육인들을 뽑으면 엘리트의 근본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뭐 조금은 인정은 합니다. 조금은 인정은 해요. 조금은 인정은 하지만 이거는 좀 아니긴 해요. 잘하면 뽑아요. 충분히 뽑고요.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프로농구를 좀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농구 이해도라고 제가 말한 게 프로 경기는 한 경기마다 54경기죠. 그래서 약속된 플랜 그리고 패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약속된 수비 디펜스가 매번 매 경기 한 경기마다 정해져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 틀리면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그 S급 선수들 아니면은 내가 이런 거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교체가 되고 혼이 납니다. 욕을 먹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여기서 약속된 플랜, 패턴, 약속된 수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약속된 수비도 되게 많고 그리고 패턴도 약간 턴오버 프로그램 보실 때 막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프로는 최소 30개? 뭐 엔드라인, 사이드라인 패턴까지 합치면 그리고 비시즌 때 하는 패턴 전부 다 합치면은 진짜 좀 거의 50개에서 100개 정도 돼요. 이걸 다 외워야 돼요. 특히 가드면.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프로 경기가. 약속된 플랜 있잖아요. 한 경기마다 이 사람은 뭘 잘한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잘라라. 그리고 이 팀에서 뭘 잘하니까 이걸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요즘에 선호 프로그램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걔네들은 걔네들이라고 하면 후배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선수들은 전원 선출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태풍형하고 하승진님의 지시를 못 따라가잖아요. 예. 근데 엘리트 출신도 농구를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한 엘리트 출신도 지금 태풍형과 하승진님의 프로농구 시스템을 따라가기가 되게 버거워해요. 그래서 따라가려면 최소한 엘리트 농구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농구의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겪은 바고요. 어,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싫은 게 생활체육을 하다 보면 KBL을 굉장히 무시한다.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근데 아마 일주일만 뭐 일주일이 너무 짧다 싶으면 2주 정도 같이 운동을 하면 절대 무시 못할 거거든요. 비시즌 때 한번 체력 운동하고 뭐 연습 게임 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체가 미디어가 너무 좋아져서 NBA, 유로리그 너무 상위 리그를 쳐다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KBL이 아시아에서 뒤처지는 리그가 아니에요. 그것만 알아주세요. 선수들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 글자 틀리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제발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생활체육인들을 뽑지 않는다. 엘리트 체육만 뽑는다. 이거를 제가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자,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느 회사가 있어요. 어느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이 있는데, 자, 면접을 봐요. 근데 연봉 똑같이 줘야 합니다. 자, 똑같이 줘야 돼요. 근데 한 명은 경력직, 한 명은 신입이에요. 자, 누구 뽑을 겁니까? 누구 뽑을 거예요? 당연히 경력직을 뽑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근데 경력직은 자, 고등 선출, 고등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엘리트, 그리고 농구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입. 자, 비선출 혹은 생활체육인 할게요. 자, 신입이에요. 자, 누구 뽑을 겁니까? 이 선출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뺄게요. 그거는 경력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이게 아까 기본기 배우는 시기니까. 그래서 그래도 고등학교 3년은 어쨌든 팀 농구를 할 수 있는 머리가 돼 있고 이해력이 돼 있고,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그 프로의 축소판이죠. 얘기 부가 설명 한다면 똑같은 연봉을 줄 거면 저 같으면은 경력직 뽑아요. 이거예요. 이게 솔직히 제가 이게 좀 말을 길게 했지만 이 일반인 드래프트과 엘리트 선출들의 드래프트의 차이예요. 이게 쉽게 비유를 해준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쉽게 비유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엘리트 농구를 괜히 경험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엘리트 7년 동안 팀 시스템, 그리고 수비 전술 패턴, 그리고 압박 수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압박 수비를 경험해봐야 된다. 압박 수비를 경험해봐야 한다. 그래서 감독한테 혼난다는 거는 좀 그렇고, 여러 명의 감독을 만나서 여러 경험을 해본다. 그리고 강한 압박 수비를 탈압박을 해본다. 이게 다 겪어봐야 이제 프로 선수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비가 이게 밖에서 볼 땐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 달라요. 정말 압박이 심하고 다 뺏기고 하프라인 넘어오기도 힘들고,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많이 뺏겨보더라도 이걸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달라요. 생활체육과 그건 달라요. 자, 이제 첫 번째 농구 인식 이대로 끝나고, 자, 두 번째 체력이에요. 자, 중학교 뺄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빼고 고등학교, 대학교 체력 운동, 그리고 게임 체력.
자, 생활체육 7분 노데드 4쿼터. 자, 엘리트 농구. 자, 10분 올데드. 자, 4쿼터. 자, 그래서 생활체육 1시간도 안 걸림. 자, 2시간 정도. 거의 2시간 걸려요. 게임 타임이. 자, 2배입니다. 2배. 이게 7분 10분이지만 연장 가고 하면 2시간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저도 생활체육을 가끔 하지만 7분 너무 빨리 끝나요. 이게 그냥 왔다 갔다 조금만 하면 쿼터 끝나 있음. 잉? 벌써? 이런다고요.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응을 좀 할 때 하기가 좀 시간이 걸렸지만, 자, 그리고 체력 중에 이런 것도 있지만 피지컬 있죠. 피지컬. 자, 웨이트, 그리고 러닝, 인터벌,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이걸 7년 동안 한 사람과 생활체육에서 자유롭게 체력을 관리했던 사람, 누가 체력이 좋을까요? 자, 이런 게 다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무지성으로 뭐 일반인을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있어요. 몸싸움에서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웨이트를 매일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그리고 러닝도 매일 뛰고 체력 운동도 뭐 2주 3주 가고, 그리고 게임도 매일 연습 게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게임 체력도 다르고 뛰는 것도 다르고, 아마 생활체육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거 4쿼터를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학교 선출들은 4쿼터 다 뛰잖아요. 주전급들은. 그게 엄청나다니까. 아마 1쿼터 뛰면 퍼질 거예요. 뭐 체력이 진짜 좋은 사람은 전반 이제 압박수비 다 당하는 전제 하에. 근데 여기서 말들 하는 거, 자, 생활체육 지금 팀 운동 때 왔는데 선출 혹은 프로 선출들이 와도 할만하다. 진짜 막말로 여기서 존나 못한다.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선출인데 존나 못해. 내가 해도 쟤보단 잘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근데 대부분, 자, 이런 건 넘어가고, 근데 대부분 선출들은 다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디폴트예요. 디폴트예요. 기본입니다. 특히 드래프트를 앞두거나 프로 선수들은 절대 다치면 안 된다. 다치면 프로를 못 감. 그리고 프로 선수들은 연봉 깎이고, 개인적으로 다치면 연봉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래요. 뭐 가능성이 낮지만 대부분 연봉을 안 주진 않아요. 본인이 엄청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저도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동호회 갔다가 발목을 다쳐버렸어요. 근데 치료를 안 했어. 발목이 튼튼했으니까. 근데 치료를 안 하니까 2달 가더라고요. 2달 가요. 2달. 그래서 제가 막 한의원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발이 없어야 되는데 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이 완전 꺾였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다치지 않으려고 점프를 안 해요. 농구할 때. 예. 다들 제가 점프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덩크 했습니다. 현역 때. 딩크는 기본이었고요. 덩크는 어렵게 했어요. 진짜 어렵게.
가끔 했어요. 자, 3번. D리그 선수보다 잘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저도 은퇴한 지 좀 돼서 그리고 D리그에서 지금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못하는지 몰라요. 정확히는. 근데 생활체육에서 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인들이 정성조님이 더 잘한다. 혹은 생활체육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D리그 선수보다 잘한다. 더 잘한다. 혹은 생활체육에서는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아까 위에서 계속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 차이를 무시를 못해요. 못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D리그 현역들과 시합을 해봤는지 아니면 그 시합만 D리그 시합 영상만 보고 말하는지 궁금해요. 뭐 아니면 뭐 생활체육 동호회에 게스트로 왔겠죠? 근데 이건 아까 위에서 말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제 상식선에선 제 상식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마 선출도 아니고 그래도 프로 2군 D리그죠. D리그까지 갔는데 설마 생활체육인들보다 못할까? 밥만 먹고 운동만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턴오버 프로그램을 자꾸 얘기하는데 비유가 이거 너무 좋아서 그래요. 다 이제 선출들이니까 턴오버 선수들이랑 그 동호회 어디라고 했냐? 아무튼 그 동호회와 연습 게임을 했죠. 아무튼 그래서 그 선수들이랑 뛰었는데 뭐 정승조 선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땠나요? 물론 프로 선출 빼고요. 거기서 일반인들만 봐야 돼요. 거기 프로 선출들이 많았으니까 그 영상에서는. 근데 자꾸 정성준 선수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 좀 그런데 아무튼 정성준님한테 먼저 이거는 낮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로 생각해 주세요. 정성준님이 뭐 그 영상 그 시합 때만 좀 약간 안 됐어요. 이게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엘리트 농구에서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죠. 그런데 그 턴오버 선수들은 D리그도 못 갔어요. 안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D리그에서 팀에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는 D리그 선수들이 과연 못할까? 제대로 하면 절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생활체육 올스타 비선출이어야 돼요. 선출 들어가면 안 돼요. 뭐 2명까지는 가능해. 생활체육이니까 뭐 그렇게 한다. vs D리그 올스타. 이거 올스타로 해야 되나? 그냥 팀으로 해야 되나? 어차피 똑같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올스타 이렇게 붙는다고 칠게요. 어쨌든 그 생활체육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여기에 D리그에 감독 코치 있어야 함. 안 그러면 장난치다 끝나요. 감독이랑 감독 코치가 뭐라고 해줘야
정확한 판단 실력을 보입니다. 그러면 좀 거짓말 좀 보태고 거짓말 보태고 하프라인 넘어오기도 힘들 것이다. 프레스 붙이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12명 엔트리 넣고 이제 로테이션 돌리면서 붙이면 프레스 붙이면 전 하프라인도 넘어오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감독 코치가 있으면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정규리그 발이라도 담가보지. 잘 보여야 돼요. 감독 코치한테. 이거 상사예요. 직장 상사. 회사면. 그래서 아마 하프라인도 넘어오기도 버거워할 것이다. 근데 뭐 선출을 가드로 하면은 넘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비선출로만 하면 넘어오기 힘들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저도 근데 정성조 선수를 모르다가 듣기만 하다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이번에 근데 잘해요. 선출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2대2 게임 2대2를 파생해서 하는 개인기. 근데 드리블은 제가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쉽다.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D리그 현역보다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구는 모든 일은 상대성이다. 네, 생활체육 그 선수들과 붙는 것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끼리 붙는 것 이 차이는 매우 크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사실 이거를 같은 그 선상에서 비교를 해봐야지. 아니면 뭐 정성조 선수나 뭐 생활체육에서 잘하시는 선수들을 D리그에서 한번 뛰켜보면 비교가 잘 되겠죠. 혹은 D리그에서 지금 현역들이 뭐 생활체육에 가서 정확히 감독 코치가 본다는 가정하에 너 이거 하면은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뭐 보상을 얘기를 하면서 한다면 아마 다르게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듣기로는 성대 농구부에서 제의가 왔다 라고 들었어요. 제가. 근데 1년이라도 대학 선수들과 시합하는 데이터가 있었으면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드래프트에서. 네. 그러면 충분히 대학 선수들과 경쟁하는데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잘한다 이런 영상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이게 있었다면 정말 이번 드래프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무리 생활체육인이지만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엘리트 선수 등록을 하면 생활체육을 못 뛰잖아요. 그래서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이유 있으면 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직은 정성조 선수가 생활체육 데이터로는 증명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잠깐이라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성대 농구 보면 요즘 괜찮은데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선출이든 생활 비선출이든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매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너무 무시해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들을 때마다 그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나도 개무시할까? 본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뭘 아냐고. 솔직히 제가 농구 지식은 더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농구를 오래 했을 뿐 잘한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리스펙,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경쟁은 좋지만 깎아내리지는 말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열받으면 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네. 이거 좀 말이 길었는데, 자, 4번 디펜스 수비. 자,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과연 1대1 수비가 될까? 자, 이게 제일 의문점이에요. 자, 모든 리그가 그렇겠지만 KBL 공격보다 수비가 더 중요하다. 왜냐? 공격하는 사람 용병 1, 2 옵션이 한다. 나머지는 받아 먹거나 시간 없을 때 트랜지션 속공 때 하는 것.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하긴 하더라. 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더 중요한데 1대1 수비가 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웨이트 같은 거 아까 위에 체력 얘기했을 때 웨이트 뛰는 거 뭐 엘리트보다 게임 체력이 약하다 약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비에서 1대1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준님이 만약 프로를 가게 되면 3&D를 해야 되는데 3&D를 하려면 디펜스가 더 강력하고 뭐 슛은 제가 좋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 1대1 수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될까? 저는 이거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 수비랑 엘리트 수비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1대1 수비가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프레스 반대로 프레스 타락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프레스 본인이 해야 돼요. 그리고 픽게임 수비 그리고 약속된 팀 디펜스 팀 수비 그리고 트랩 수비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경험을 안 해보고 프로 가서 다 알려줘야 된다? 안 돼요. 절대. 따라가기 버거워요. 그건 게임 못 뛰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서 뭐 라운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걸 못하면 당연히 게임을 못 뛰고 도태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탈압박. 자, 프레스 많이 붙는다. 특히 가드는. 그렇죠? 근데 정성조 선수가 190 정도 되죠. 정도 되는 가드잖아요. 포워드로 뛰기는 좀 신장이 작아요. 신장, 피지컬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가드를 봐서 탈압박을 서브를 해줘야 돼요. 1번이 아니기 때문에 2, 3번을 2번에서 2.5번을 볼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드리블링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엘리트 선수들의 수비 이번에 KBL 플레이오프 봤죠? 봤죠? 안 봤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겠죠? 네, 맨날 NBA만 보니까 뭐 지금 NBA 하지만 수비 장난 아니죠? 네, 더 타이트해요 KBL은. 그래서 이 탈압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탈압박 할 수 있는 정도의 연습을 해보면 하고 이제 드래프트에 참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그래서 몇 가지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봤어요. 이것 말고도 부수적으로 되게 많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을 나눈 대로 한번 적어 보았어요. 그래서 결론 정성조 선수가 프로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가능성은 낮지만 뽑힐 가능성이 있긴 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뭐 피지컬이나 디펜스 뭐 그런 엘리트 농구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만큼 저는 실력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픽게임 하는 거 보고 어쨌든 농구는 픽게임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프로농구에 가면 거기서 이제 수비만 좀 잘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픽게임에서 슛 올라가는 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수준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엘리트 농구를 알고 혹시라도 뽑히게 되면 제 영상을 좀 보셔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꼭 정규리그에서 뛰는 거를 제가 응원합니다. 자,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확률을 더 높이려면 조건이 붙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건. 자, 조건 1번 드래프트가 약해야 한다. 드래프트가 약해야 돼요. 진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 좀 어렵다. 힘들어요. 1번이 이겁니다. 그리고 2번 트라이 아웃 때 미쳐 날뛰어야 한다. 좋은 의미로 자 수비를 잘하는 모습,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 이렇게. 그리고 리바운드 적극성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바운드 했지. 자 장점인 슛. 워낙 슛이 좋으니까 이거는 평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 근성 있는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여기 근성 있는 모습이라는 게 근성. 엘리트들과 해도 쫄지 마라. 충분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 티나요. 쫄아 있는 모습은.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정성조님이 트라이아웃 때 꼭 보여줘야 돼요. 꼭 제발. 그래서 제 영상 꼭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 또 할게요. 그래서 그래도 주위에 프로 선출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잠깐 있었던 친구들 말고요. 그래도 오래 있었다. 정규 리그를 좀 어느 정도 뛰었다. 그래서 시스템을 조금은 안다. 이런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지금 혹시 프로에 아는 애들이 있나? 아는 선수들이 있나? 꼭 물어봐서 이게 도움을 받아서 드래프트를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드래프트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물어보고 가세요. 안 그러 물어보고 간 거랑 안 물어보고 간 거랑 달라요. 진짜 정말 달라요. 네. 그래서 꼭 물어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준비할 거는 자 웨이트 그리고 체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심적으로 해야 될 거 수비 제일 중요. 자 이거를 좀 해주세요. 뭐 수비에는 리바운드 포함입니다. 리바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제발 이거를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달러네. 자 그래서 저는 꼭 드래프트에 지명이 되어서 본인을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생활체육에서도 또 드래프트 준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다만 모를 뿐이지 그런 분들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성조 선수님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제발 준비 잘 하시고 네 긴장하지 마시고 좋게 후회하지 않게 드래프트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